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이프가우 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매를 위해 교사가 방문하여 학습을 도와주는 사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하이킹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태풍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원격 학습을 하는데 왜 학습이 중단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왜 수업이 중단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딴 곳까지 방문하는 선생님과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이사회는 10월 28일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개최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변재웅 현 회장을 2021년까지 1년 더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장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멤버들은 코로나19로 교민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한인회장 선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사회 만장일치로 변재웅 회장의 임기 연장을 확정했으며 변재웅 회장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회사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정상적인 선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교민사회를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임기를 마칠 수 없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년 더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변재웅 회장은 2019년, 2020년 제23대 한인회장으로 2019년 한필 70주년 행사 진행과 함께 한인 이주 발자취 화보집을 발간했고 딸 화산 폭발 당시 교민 지원과 함께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교민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 장기 불법 체류자의 귀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젊은 중국인들의 은퇴비자 발급으로 필리핀 상원의 집중 포화를 받은 은퇴청이 은퇴비자 일시 중단에 이어 모든 은퇴비자 소지자의 은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은퇴청은 27일 전 은퇴비자 소지자에게 회원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송된 서류에는 개인정보와 가족, 학업 유무, 직장 관련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든 상원의원은 27일 이민국의 파스티아 뇌물 사건과 유사한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또 다른 원천이 청년 중국인 은퇴자 유입이라며 상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든은 은퇴청이 2만 8천 명의 중국인 중 40%가 35세로 추정되는 청년 중국인의 은퇴비자를 허용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의원은 청년 은퇴자들이 필리핀 여객게임 사업자 포구에 일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정보를 수행하는 두 가지 이유로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다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필 헬스는 필리핀 적십자사에 대한 부채 11억 페소 중 5억 페소를 지불했으며 적십자사는 즉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든 총재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적십자사의 검사는 화요일 밤에 재개되었으며 적십자사 연구소는 10월 28일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든 총재는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는 이번 검사를 재개한 지 3일 후에 필헬스가 새 검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검사를 다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헬스는 적십자사에 남은 6억 페소에 대한 부채를 언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적십자사는 10월 27일 현재 전국에서 실시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약 26%인 115만 건을 검사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한 대 전세기가 10월 29일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 45만 개를 수송할 것이라고 고든 총재는 밝혔습니다. 고든 총재에 따르면 전세기와 함께 검사 키트 비용은 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기는 원래 화요일에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필헬스가 부채를 지불하지 않아 연기되었습니다. 교통부는 11월 2일부터 현금 없는 통행료 거래의 시행을 12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의 시행 연기는 지난주부터 RFID를 발급받기 위해 운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불만이 폭주하였고 일부에서는 스티커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는 통행료 징수에 있어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발표했으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FID를 설치하지 않는 운전자는 체포되며 벌금 고지서가 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9에서 12초가 소요되지만 RFID 스티커 사용자는 요금소를 통과하는데 3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고용부는 고용주가 전염병이나 국가 비상사태 동안 1년 동안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현재 사업 운영이 중단되거나 직원이 군대 또는 시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10월 23일자 부서명령에서 전쟁, 전염병 및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추가로 6개월 동안 고용 정지를 연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연장 만료 전이나 후에 감축될 경우 영향을 받는 직원은 노동법, 회사 정책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서 규정한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개된 직원은 업무 재개 후 한 달 이내에 다시 일하기를 원한다고 표시하면 재채용의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벨로 장관은 말했습니다. 벨로 장관은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고용 정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일 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상원, 지방정부 상원위원회는 26일 마긴다나오를 2개의 주로 분할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남부 마긴다나오는 24개의 시와 북부 마긴다나오는 12개의 시로 구성되며 주 정부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긴다나오 주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에 속하는 지역으로 인구는 127만 3,7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 1지구 하원 의원인 장남 파울로 두테르테에게 하원 회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직하게 지내라고 조언했습니다. 회계위원회 위원장은 하원의 내부 예산을 담당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로 하원 의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의원을 직접 지명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은 오랫동안 시장을 역임했지만 부정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가 정부의 모든 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SM 슈퍼마켓의 PB 브랜드인 SM 보너스 설탕에 대해 미등록 상품으로 매대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SM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공급업체가 FDA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자 FDA 권고에는 강황과 레몬그라스의 멜반 진저브루, 스위트밸리 냉동 건조 크랜베리, 다크 초콜릿, SM 보너스의 흑설탕 및 백설탕이 FDA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개장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싸움닭 발에 부착된 칼에 베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낮 1시경 북 사마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동료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차원에서 운영이 금지된 투개장을 단속하면서 증거물 수집을 위해 싸움닭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가 변회당했습니다. 싸움닭 발에 부착된 예리한 칼에 왼쪽 대퇴부를 베었고 이 때문에 동맥이 잘리는 바람에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닭싸움에 연루된 3명을 체포하고 달아난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 경제에 대한 노출과 건강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는 5개국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취약성 점수에 따르면 스페인, 멕시코, 미국, 브라질이 필리핀과 함께 속했으며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몽골은 취약하지 않은 국가에 선정됐습니다. 필리핀은 여행과 관광, 송금 및 재택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 구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실과 함께 높은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과학기술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2021년 첫 달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2021년 중반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제약 및 의료협회 회장인 타메시스 회장은 2021년은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2021년까지 현재의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시험을 12월부터 메트로 마닐라, 깔라바라존, 세부 및 다바오 지역에 있는 12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사무실 공간이 경제 침체와 폭우의 이탈로 인해 3분기 동안 47,800평방미터가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2019년 12월 5.4%의 공실률에서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티가스의 경우 2021년까지 34만 5천 평방미터의 사무실이 신축되면서 공실률은 현재 15%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이티가스는 현재 신축 건물이 많이 있지만 필리핀 경제구역청 패자의 인증이 부족하여 IT 또는 BPO 부분의 임차인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카티는 39,831평방미터가 추가되어 공실률이 3.34%로 증가했으며 공실률이 3%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필리핀 게이밍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초 60개의 포구 사업자가 현재 29개로 감소했으며 218개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 중 99개만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가 완공되는데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다나오 철도에 관한 하원위원회에서 교통부 차관은 필리핀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10단계 프로젝트 중 1단계에 대한 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2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3단계만이 명확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부는 민다나오 철도가 2020년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말까지 12만 2천 명의 승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기오 마갈롱 시장은 바기오시가 최고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옥타 연구소가 1일 평균 확진자 사례와 높은 중환자실 점유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며 이는 지난달 도축장 노동자와 경찰 연수생의 사례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기오시는 37만 명의 인구 중 59,392건의 PCR 검사와 6,000건의 항원 검사를 실시해 16%의 높은 검사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기오시는 수도권에서 바기오 관광을 신청한 559건에 대해 54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가 민간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안녕 함께 할게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 나눔 키트가 지난 10월 27일 필리핀 바기오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태백시는 국제교류 도시와의 실질적인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물품 나눔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과 단체에서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 나눔 상자에 직접 기부 물품을 넣거나 태백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접수했습니다. 류테오 시장은 키트 발송에 앞서 지난 26일 필리핀 바기오시 벤자민 마갈롱 시장과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주기 바라며 앞으로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의 지역 이사가 지역 행사에서 마르코스 봉봉 전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소개하면서 SNS에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했습니다. 30세로 지난해 최연소 지역이사로 취임한 오데카는 지역 관광 행사에서 전 상원의원이자 부통령으로 묘사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는 지난 2016년 부통령 선거에서 로브레도 현 부통령에게 패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재검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대규모 지열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한다고 알폰소 쿠시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쿠시 장관은 10월 20일에 재생에너지 서비스 계약 수주에 대한 3차 개방 및 경쟁 선택 프로세스의 지침을 명시한 부서회람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대규모 지열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 비용이 $5천만 달러이며 재정 및
기술지원 계약을 통해 승인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비사야와 민다나오의 생돈과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까지 다바오 제너럴 산토스 가가연 대우리의 주요 항구에서 27,000에서 30,000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미겔은 민다나오에서 주당 4대의 컨테이너 선적을 증가하며 생돈은 세부 일로일로 레이트에서 선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수도권과 인근 양돈 사육자들로부터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소매 가격이 급상승하여 농무부는 돼지고기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바오 한인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닐라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바오 및 인근 지역 교민들의 대사관 업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대사관의 영사민원 업무 출장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여권, 필리핀 학적 서류, 위임장, 재외국민 등록 등이며 11월 6일까지 다바오 한인회 카카오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다바오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0월 28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53명이 증가해 총 37만 5,180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갈록간 108명, 쾌존시 103명, 네그로스 오시덴탈 97명, 벵겟 93명, 리잘 85명이었습니다. 24,970명이 검사를 받아 1,67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6.7%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6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114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였으며 540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88.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375 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원 10전을 기록했으며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할로윈에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할 희귀한 블루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지난 10월 2일 보름달에 이어 10월 31일 두 번째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 달에 2개의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평균 2.5에서 3년으로 두 번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른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루문의 용어는 달의 실제 색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로윈의 보름달은 대략 19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할로윈 보름달 이후 2039년, 2058년에 할로윈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은 24시간 이내에 열대성 폭풍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저기압은 목요일 오전부터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루존 지역을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1분, 일몰은 5시 29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